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이 보는 선거 막판 판세와 변수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북 안동의 김형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가 끝났고요. 이제 본 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도 공표가 금지된 기간입니다. 이 판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야말로 궁금한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판세 분석에 앞서서요. 하여튼 내일까지 지금 하루하고 한 반나절 남았는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 정치를 위한 일꾼들 뽑는데 또 우리 지지를 호소하고요. 지역 곳곳마다 중요한 격전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초반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라는 평은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 곳 승리를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국민의힘의 기대치, 현실적인 목표치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솔직하다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초반에 들어갈 때보다 지금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20하루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민생 서민 행보 그리고 어제 추경도 통과됐습니다만 영세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뭄 겪고 있는데요. 농촌에 계신 농민들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선거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겸손한 모습들 보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대치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 기간 내내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히 인천 계양을의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로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이후부터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어떤 이재명 때리기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얻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거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그 단순한 명제라고 봅니다. 과연 계양을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온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 않는가. 도저히 25일 만에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겠다. 이게 그 어떤 이제까지 정치사에 없었던 일인데요. 그에 반해서 25년 동안 정말 지역에서 우세를 펼쳐온 윤영선 후보 이제는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는 계양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대본부장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국적인 판세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는가라는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론조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좀 선전을 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는 가늠할 수는 없을 텐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선대위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깜짝 승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나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그 선전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객관적 수치 여론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깜짝 승리라는 표현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깜짝이라기보다는 원래 당선될 분이 됐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물 정치는 맞지만 계양을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일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늘 꾸준하게 봉사해오고 지역을 대표하겠다라고 늘 지역 공약을 준비해온 윤영선 후보가 당선되는 건 어찌 보면은 순리다. 그것이 바로 계양을 주민의 선택이다. 라고 평가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추천으로 새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 예. 결국 잦은 사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뭐 협치라든지 책임 총리제가 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당에 이제 그 대변인을 맡고 있고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뭐 인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논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께서 어떤 당내의 의견을 전달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감히 뭐 이면에 흐르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번 한 번의 그 어떤 결과물을 놓고 전체 인사의 모양이라든지 뭐 권성동 대표가 어떤 식으로 제안한 것을 넘지 못했다 이런 평가하기엔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윤정원 그 행장께서 지난번 청와대에 경제수석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 주도 성장하고 뭐 이미 실패한 걸로 확인된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을 주도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마 당내 주류적인 의견이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여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공약을 지켰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을 펴에 있어가지고 뭐 선거에 영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원래 목적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코로나 2년 반 동안 영세소상공인 뭐 저희 지역 안동 예천도 동일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까지 언급하면서 후보자 시절부터 쭉 해왔던 약속입니다. 공약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2년 반 버텨왔는데요. 국가가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입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지킨 것이고요. 물가 상승 관련된 부분도 이게 좀 대외적인 뭐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죠? 곡창지대가 무너지면서 이런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이 원인이 발생한 것이지 이 추경 관련된 것이 곧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십시오. 지금까지 예.